지은호는 병원 복도에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괜찮은 척 웃는 얼굴이 더 무서웠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먼저였는데 휴대폰 화면에 박힌 문자가 그 마음을 잘라버렸습니다. 당신의 사망 신고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지은호는 그 한 줄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요. 읽을수록 현실감이 더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나는 살아있는데 서류 속에서는 이미 죽었어. 그게 그냥 행정착오가 아니란 걸 지은호는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은호를 죽은 사람으로 묶어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가 그 문자를 지우려는 순간 이지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 뭐야 또 이상한 번호야? 이지혁은 가슴을 누르며 말끝을 흐렸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보고 더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은호가 문자를 보여주려는 찰나 이지혁이 먼저 손을 뻗어 지은호의 휴대폰이 아니라 지은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 지금 내 얼굴이 너무 겁먹은 얼굴이라서. 이지혁이 그렇게 말하는데 지은호는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어요. 누군가에게 붙잡힌 느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진다는 책임감이 확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책임감만으로 버티기엔 병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이지혁의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말이 부드러워도 내용이 날카로웠어요. 이지혁 씨, 심장 정밀 검사 빨리 잡아야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괜찮습니다가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지혁이 원래 비혼주의니 뭐니 자기 마음을 딱딱하게 포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위험할 때도 그렇게 포장해버리면 주변 사람이 더 미쳐버립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 식당으로 돌아가야 했는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은호야, 너 표정이 무슨 일 있지? 지은호는 아무 일 없어요라고 하려다 말았습니다. 정순이 앞에서만큼은 지은호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은호가 억지로 웃는 순간 지강호가 옆에서 툭 던지더라고요. 누나, 또 숨기는 거지. 숨기면 진짜 다 터져. 지강호가 불만 많은 성격인 건 맞는데요. 그날은 그 말이 칼처럼 정확했습니다. 지은호는 숨겼고 숨길수록 인생이 더 꼬였거든요.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통화였는데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지은호는 받지 않으려다 화면에 뜬 한 단어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도쿄. 지은호는 그 단어가 왜 통화 화면에 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받는 순간 상대가 숨도 안 쉬고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나한테 왜 이래요? 왜 저렇게 차갑게 굴지? 내가 진짜 뭐 실수했나? 지은호는 그 목소리를 아는 듯도 모르는 듯도 했습니다. 상대가 이어 말했는데요. 회사 일로 도쿄에 잠깐 갔다 오려고. 도쿄 출장 2박 3일. 그리고 갑자기 톤이 바뀌더니 낮게 압박했습니다.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지은호를 위협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라 지은호 주변에서 서로 들키면 끝나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지은호의 사망 신고가 있었겠죠. 지은호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호는 이제 두려움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체가 들키면 어떡하지였다면 지금은 정체가 들키도록 누군가가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지였거든요. 지은호가 집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이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지혁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지은호, 나 내일 회의만 끝내고 쉬려고. 근데 혹시 너 나 좀 봐줄 수 있어? 지은호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이지혁이 봐줄 수 있어? 라는 말을 한다는 건 이지혁이 진짜로 무섭다는 뜻이니까요.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갈게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은호가 그렇게 말하고 끊는데 지강호가 옆에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누나, 이제 고백해도 괜찮다면서요? 티 좀 내라면서요? 근데 지금 티 내는 게 사랑 티가 아니라 공포 티잖아. 지강호 말이 얄밉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은 지금 사랑과 공포가 섞여 있었거든요. 이지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사랑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붙잡고 싶은 집착인지 지은호도 헷갈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지혁 회사에서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지은호는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선이 느껴졌는데요. 마치 저 사람,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 맞나? 라는 시선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대표 CEO라서 지은호를 막아서는 사람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건 뒤에서 더 크게 칠 준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회의실 앞에서 박성재가 지은호를 봤습니다. 박성재는 늘 여유 있는 금수저 본부장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는 눈빛이 먼저 바뀌는 사람이었어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호 씨,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그 질문은 배려처럼 들렸는데요. 지은호에겐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성재가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알아내려는 건지 구분이 안 됐거든요. 지은호는 웃어 보이려 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요.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는데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뭔가 숨기는 사람 얼굴이라서요. 그 말에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이지혁의 심장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의 심장도 지금 누가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멈출 것처럼 불안정했거든요. 그때 이지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은 평소처럼 단정하게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정상이라 오히려 비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를 향해 말했습니다. 성재야, 오늘 회의는 내가 진행해. 나는 잠깐 검진 일정 확인할 게 있어서. 박성재가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박성재가 낮게 물었습니다. 지혁아, 진짜 괜찮아? 이지혁은 괜찮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누굴 믿어야 할지 좀 헷갈리네. 그 말이 공기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이지혁은 누구보다 믿음과 선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인데요. 그 이지혁이 믿음이 헷갈린다고 말하면 이미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 씨앗은 오후에 바로 터졌습니다. 회사로 한 통의 익명 메일이 들어왔거든요. 제목은 단순했는데요. 지은호 사망신고. 관련 자료 파일을 열면 누구든 멈칫할 내용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사망신고 기록. 그리고 취소 불가 문구.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사람들의 호기심을 찌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지혁이 그 메일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지 않았어요. 지은호를 보면 본능적으로 지은호를 믿어버릴까봐. 그래서 이지혁은 박성재를 봤습니다. 이거 너도 봤어?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이지혁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변명하고 싶었는데요. 변명은 늘 늦습니다. 지은호가 겨우 입을 열었을 때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은호, 나한테 왜 이래요? 그 대사는 예고편처럼 날아왔고 지은호는 멈춰버렸습니다. 이지혁의 말은 차갑지 않게 말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내가 너를 믿은 게 실수였나?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싶었는데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지금 쓰러지기 직전인데 지은호가 무너지면 이지혁이 진짜 끝나버릴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결국 사실을 일부만 꺼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죽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지.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지혁이 웃지도 화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어요. 지은호가 더 말하려는 순간 이지혁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지혁은 숨을 들이쉬는데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박성재가 바로 달려가 이지혁을 붙잡았고 지은호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피가 싹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말한 것 때문에 이지혁이 더 아프면 지은호의 죄책감은 늘 이렇게 사람을 망칩니다. 사랑을 지키려다 상대의 숨을 조이게 만드는 죄책감이요. 그날 저녁 박진석 집에서는 더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마주 앉혀놓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는데요. 박진석이 낮게 말할수록 더 무섭다는 걸 고성희도 알았습니다. 고성희, 그 아이를 왜 죽였어? 고성희는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는 살려고. 그때는 박진석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살려고. 그 아이는 살아있었는데.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성희는 늘 계산이 빠르고 약점을 숨기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나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영나는 집 안에서 몰래 찾았던 수첩의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영나는 참한 고명딸 역할을 이미 던져버린 애였고 이제는 진짜를 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지환은 경호하는 사람이지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던 그 이지환인데요. 박영나는 그 이지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지환 씨, 나 도쿄로 갈 거예요. 이지환이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도쿄요? 왜? 박영나는 웃었는데요.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워서 이지환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가 숨긴 사람이 도쿄에 있대요. 누가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찾을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박영나가 도쿄를 말하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회사의 도쿄 출장, 들키지 말라는 압박, 고성희의 과거, 지은호의 사망신고, 그리고 누군가가 찾혔다는 공포. 누군가가 도쿄로 가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쿄에서 도망치고 있었고, 누군가는 도쿄에서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들거나 다시 죽게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밤늦게 병원 응급실 앞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다시 검사를 들어갔고 박성재가 그 옆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박성재가 지은호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난 솔직히 당신이 무서워요. 지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감정을 억누르면서도 솔직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지혁이가 무너지고 당신이 있으면 지혁이가 더 흔들려요. 근데 지혁이는 지금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지은호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는데요. 울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울지 않으려고 웃었습니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지은호가 그러자 박성재가 잠깐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짝사랑하고 있었고 그 짝사랑이 지금은 질투보다 불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를 잃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지혁을 잃고 싶지 않아서 더 냉정해지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 누군가가 지은호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짧았어요. 도쿄에서 끝내죠. 내가 도와주면. 지은호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지은호가 가장 먼저 떠올린 얼굴은 박진석도 고성희도 박성재도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내가 도쿄에 가면 이지혁은 어떡하지? 내가 도쿄에 안 가면 이지혁은 더 위험해질까? 지은호의 내면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것 같으니까요. 그날 새벽 이지혁이 잠깐 깨어났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약하게 웃었는데요. 지은호, 너 믿고 싶어.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고 싶다는 말은 이미 의심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은호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선배 저는 이지혁이. 지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말하지 마. 지금 말하면 나 너를 못 믿을까 봐. 이지혁은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어요. 이지혁은 지금 진실보다 생존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진실의 중심에 서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는데요. 남자는 이지혁을 보지도 않고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애 씨, 용서하고 싶으시죠? 그럼 용서하세요. 내 엄마 같은 사람이 없잖아. 그 말투는 위로가 아니라 조롱이었습니다. 너의 엄마를 용서하라는 말로 지은호를 묶어버리려는 조롱이요. 지은호는 그 남자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남자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지? 그걸 내가 알게 되면 진짜 끝나. 지은호는 그 남자가 나간 뒤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손이 지은호 손등 위에 얹혔어요. 이지혁은 눈을 감은 채로도 지은호가 떠날까봐 붙잡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손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 결심하게 됩니다. 지은호는 도쿄로 가야 합니다. 지은호는 도쿄에 가서 자기 사망 신고를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호는 동시에 알아버렸습니다. 도쿄에 가는 순간 지은호의 정체는 회사도 박성재도 박진석도 아닌 누군가 더 큰 손에게 완전히 노출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지은호가 도쿄행 항공권을 검색하려는 순간 이지혁이 아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호 가지 마. 지은호는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이지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은 다 알지 못해도 지은호가 떠나면 내가 끝이라는 감각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순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은호야, 너 도망칠 생각하지 마.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정순이는 이어 말했습니다. 도망치면 너만 죽는 게 아니야. 너 주변 사람들 다 같이 죽어. 정순이의 말은 현실이었습니다. 지은호의 사망 신고는 지은호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지혁의 심장은 이지혁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영나가 도쿄행을 준비하면서 이지환에게 한 통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지환 씨, 나 찾을게요. 엄마가 숨긴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이지환은 메시지를 보고도 이지혁에게 알리지 못합니다. 경호하는 사람이지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이지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란걸요. 지은호의 사망 신고가 풀리면 고성이가 진짜로 무너집니다. 이지혁의 심장 이식이 현실이 되면 누군가의 공여가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도쿄에서 누군가를 찾는 순간 어떻게 찾았어? 라는 말이 누가 널 찾았지? 로 바뀌어 버릴 겁니다. 지은호는 아직 비밀을 다 말하지 않았고 이지혁도 아직 질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 박진석은 아직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마지막 거짓말을 남겨뒀고 박영란은 아직 도쿄에서 진짜 가족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 진실을 잡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살아남느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